통계 분석 결과가 이상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 분석을 쎄빠지게 했는데 결과가 요상하게 나오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도통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통계 분석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원인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어디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 논주모 연구소니까 가르쳐 주지. 자, 우선 이제 통계 분석을 했단 말이죠. 자, 통계 분석을 했는데, 자, 이렇게 통계 분석을 실시를 했다라는 거죠. 했는데 결과가 요상하게 나오더라. 자, 이상하게 나오게 된 이 원인은 몇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 세 번째, 모형이 좀 지랄 같았다. 이거죠. 요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정말 잘 들어왔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방법이 잘 됐느냐, 그 모형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죠.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모형부터 한번 볼까요? 자, 모형부터 보면은 모형은 철저하게 이론에 근거해야죠.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 흔히 좀 전문 용어로 내용 타당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용 타당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론적이어야 하며 또 상식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분석을 쇠가 빠지게 잘 했지만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또 전문 용어로 뭐 개념 타당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타당도가 중요하냐, 내용 타당도가 중요하냐 이렇게 둘을 놓고 보면은 어느 책을 봐도 내용 타당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론과 상식적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근거를 잘 갖추고 상식적인 그런 이제 모형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모형 설정해 놓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네 안 나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형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선행연구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행연구조사를 해가지고 이 모형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는데 뭐 택도 아니게 무슨 뭐 이상한 거 뭐 분석했다, 뭐 구조 방식 분석했다 이러면 안 되죠. 또 다차원 이거 이제 개념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어떤 개념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쪼개 가지고 뭐 단편적인 뭐 단순하게 분석을 뭐 한 수십 번 하고 있고 이러면은 의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뭐 이것도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잘 설정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슨 뭐 쓸데없이 초딩이 들어온다든지 조사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99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다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잘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선택을 해야죠. 요것은 소위 말해서 모델링이죠. 모델링. 다시 말해서 연구 설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에. 그런데 이제 요 데이터는 이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수집을 하는데 요 데이터만 제가 따로 놓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라고 합니까? 내 연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 명이다. 1억 명이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 예, 이게 이제 전체인 거죠. 예, 전체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억 명을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샘플 추출을 해서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뽑았다 이거예요. 100명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100명에 대한 거를 가지고 결과를 뽑았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는 이 100명에 대한 겁니다. 이 100명인 거지 이 결과가 1억 명이 다 그렇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1억 명이 다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죠. 1억 명한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통계를 추론 통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추론 통계가 되려면 통계적인 어떤 확률을 구해야죠. 어떤 확률이냐? 어떤 신뢰도의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95% 이상 그럴 것이다 라는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 확률에 대한 신뢰도를 구합니다.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샘플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고 그 구간 내에서 이게 95% 이상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 통계적인 유의성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유의성 판단. 우리가 소위 말해서 P값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P값이 기본적으로 0.05보다 작게 나오면 유의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P값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유의 확률이거든요. 유의 확률인데 지금 확률을 구한 거잖아요. 확률을 구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100명을 샘플 추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1억 명에서 100명을 샘플 추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하나 더 해볼까? 잠시만요. 제가 빈 화면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자 봅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 있어요.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 3명 추리는 방법도 3명 샘플 추출하는 방법도 자 요렇게 3명 추출할 수 있고 또 요 끝에서 3명 추출할 수 있고 또 얘하고 3명 추출할 수 있고 또 얘하고 3명 추출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죠. 근데 하물며 이게 1억 명이야. 1억 명에서 100명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냐. 거의 무한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100명씩 추출한 거를 여기 점으로 제가 표시해 볼게요. 점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이 100명에 대한 결과, 요렇게 샘플 추출한 요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응답에 대한 분포도를 그려보자. 분포도, 뭐 산점도 같은 것들 막 그려보자.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보자. 합쳐보면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중간이 제일 많더라. 이게 중심극한 이론이죠.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게 뭡니까? 표준 정규 분포죠. 표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금 뽑은 이 100명은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100명의 분포가 요거하고 좀 닮은 꼴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 100명이 이 1억 명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 대표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 P 값이 0.05보다 작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100명을 가지고 뽑은 결과가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0.05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죠. 5%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도 안 된다. 자, 이 100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이 100명을 뽑았다는 거죠. 이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100명을 뽑았는데 이 100명을 가지고 분석했더니 이 결과가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5%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95% 이상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0.05로 안 나온다라는 것은 왜 안 나왔을까? 모형이 잘못됐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모형이 잘못됐을까? 모형은 잘못된 게 없는데 그러면 나는 모형 잘 됐는데 방법도 잘 됐는데 왜 제대로 안 나오지? 하면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고, 이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가 이 100명이 이 1억 명을 잘 대표하지 못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5%를 넘어선다. 5%보다 크다. 이 말은 95% 미만, 이렇게 나올 확률이 95%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거는 가설을 기각시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 100명을 샘플 추출했는데 이 100명이 이 1억 명에 대한 중심극한 이론에서 나온 어떤 표준 정규 분포의 요런 모양 꼬라지하고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요렇게 됐든가, 아니면 뭐 요렇게 됐든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높아지든가, 엄청나게 낮다든가, 요런 꼬라지를 가지니까 대표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새 슬라이드를 하나 올려놓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다. 그러면,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걸 이제 요 중간이, 자, 0이라고 보고, 자, 요 중간도 0이라고 보자 이거죠. 요렇게.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 자,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요만큼, 이 범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요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스큐라고 하죠. 스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위냐, 얼마나 아래냐. 자, 요 범위를 첨도라고 하는 거죠. 첨도. 자, 이거를 쿼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하고 첨도 값을, 자, 우리가 어떤 분석들에 보면, 외도와 첨도 값을 구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기술 통계 부분에 딱 들어가면 있어요. 자, 그 값들을 보고, 우리가, 이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대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외도가,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외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절대값이죠. 절대값 4보다 작아야 된다. 첨도도 4보다 작아야 된다. 어쩔 경우에는 첨도는 한 7보다 작아도 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보다 작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도하고 첨도를 파악을 잘 해야죠. 그래야지 그 데이터가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대표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표성은 이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것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10명이 있는데, 이제 몸무게를 재는데, 자, 평균 몸무게를 재는데, 자, 이게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평균 몸무게를 쟀더니 한 50kg 나와야 정상인데, 몸무게를 쟀더니 한 3톤 나오더라, 평균 몸무게가. 이거 왜 이러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다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끄트머리에 엄청나게 코끼리 같은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몸무게가 10톤이야. 자, 그러면 이 여학생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이상하게 확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잠깐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정상적인 평균 몸무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여성 비하 발언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런 그 값을 제거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체라기보다는 몇 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값을 이상치라고 하는 거죠. 치 이런 말이 어떤 그 분석 용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치, 이게 일본 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정확하게 하면 값이죠. 값. 그래서 이제 모수치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모수치, 치,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값이거든요. 모수가 뭐냐? 화살표를 모수라고 한다. 그냥 화살표 값 이러면 안 되나? 이상한 값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꼭 이상치, 모수치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똑똑한 사람들만 알아들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이상치를 이제 찾아가지고 걷어내야 됩니다. 이 이상치를 찾는 방법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박스 플랫 같은 거, 이 박스 플랫, 이거 왜 이러지? 박스 플랫, PLOT, 박스 플랫을 보면, 이거 또 하나 더 넣어야겠네. 자, 박스 플랫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박스 플랫을, 제가 또 하나 강의를 만들어 드려야지, 어쩌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해가지고,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이제,
이 중앙값에서 1.5의 범위 뭐 해가지고 이걸 이제 IQR이라고 하죠. 뭐 25%, 25%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25%, 뭐 25%, 25%, 25% 이렇게 해가지고 100% 하는데 이게 점이 하나 딱 찍히네. 이게 뭐냐면 잠깐 이게 1.5배인가? 이게 1.5배인가? 하여튼 그렇죠.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 범위를 이 박스 플랫 그려보면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이 동그라미들이 막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찾아가지고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가 이상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제가 또 자주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 표준화 Z 값이라고 표준화 Z 값이라고 구합니다. 이거 이제 SPSS 같은 곳에서 기술 통계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표준화 Z 값의 의미가 뭐냐면 표준 편차의 배수값이라고 보면 되죠. 배수값. 몇 배를 넘어가느냐 이 배수값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 경영학에서 6시그마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6시그마 운동. 이거 이제 표현하면 6시그마 이렇게 되는, 이상하네. 6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 표시가 뭐냐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무슨 말이냐면 이제 표준 편차의 6배가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 99.99999 엄청나게 갑니다. 자, 그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 표준 편차 6배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6시그마를 넘어갈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공장 같은 데서 불량률이 6시그마를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운동. 다시 말해서 불량률 제로 운동이 6시그마 운동이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경영학에서 쓰이는 말이고,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3시그마라고 보통 봅니다. 3시그마.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에 3배 넘어갈 리가 없다. 넘어가는 놈은 이상한 놈이다. 그게 바로 이상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요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면 분석이 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쓰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한 방법들이 좀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분석하기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고 방법이 잘 되었나 보고, 그 외에 또 연구 대상이 잘 들어왔나 봐야 되고, 그리고 모형이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용 타당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검증한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많이 사라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한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